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115회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챗 GPT를 활용한 출제 예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 전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총 13회 기출문제를 분석하여서 GPT에다가 이제 분석을 의뢰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럼 나온 데이터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먼저 재무회계 이론. 재무회계는 이제 우리가 10점 배점이죠. 2점씩 5문제가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각각 유형별로 분석을 좀 해봤고요. 13회차 기출 분석 데이터가 현재 GPT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출제 경향 분석, 재무제표 목적 및 재고자산, 자본, 잉여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회계 오류와 충당부채, 금융부채, 무형자산 등이 출제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5번까지는 많이 출제된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도 드물게 출제되었지만 간혹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대비하자. 결론은 자주 출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빈도가 낮지만 간혹 출제될 수 있는 주제 역시도 열심히 대비하자는 얘기죠. 자, 제가 전산세무 2급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이론에서 우리는 12개 이상 득점하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회계에서 한 문제 정도를 틀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또한 빈도가 낮지만 출제된 부분 역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돼요. 이론만 놓고 봤을 때는 재무회계가 베이스가 가장 넓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들 풀어봄으로써 잘 정리해야 되고요. 에듀윌에서 우리 전산세무 2급 관련돼서 이론 문제 풀 때 특히 각 파트의 문제들 있죠. 그래서 그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론의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원가회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원가회계 역시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5문제 2점씩 출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원가회계는 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학습하기가 재무회계보다는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원가회계에선 계산 유형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걸 잘 대비해야 되겠죠. 정성원가, 배부차이 계산 문제, 공손수량 계산 문제,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보조분 원가 배분 방법, 제조원가 계산도 자주 출제. 개별원가 계산, 원가의 개념의 분류, 자주 출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도 출제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회계에서는 계산 문제가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될 건데 그 문제를 맞춰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건 좀 정해져 있죠. 사실 제조원가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정상원가 계산의 배부 차이 문제, 그리고 3번째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 완성품 한산량 문제, 그리고 종합원가 공손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씩 더 나올 수 있는 유형도 있지만 그 정도. 그리고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이렇게 5개. 이 5개의 유형의 계산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게 대비해 줘야 돼요. 그 외의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그건 좀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찬가지 원가회계 5문제 중에서도 4문제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5가지 유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개념에 대한 것들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그 개념에 대한 얘기, 아니면 원가의 분류와 혹은 원가의 개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있는 원가 회계의 뒷부분에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거는 이제 좀 체크한 다음에 같이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이번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보통 3문제가 출제되겠죠. 13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GPT한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요구했는데요. GPT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분석된 데이터. 자,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3문제가 보통 출제되니까 6점 배점이죠. 영세율 면세 가장 많이 출제, 간이가세자, 의제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자주 출제, 부가가치세 개념
등등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과세표준 신고납부,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 발행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가산세,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잘 심화학습 정도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빈도가 낮지만 간혹 출제되는 것들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뭐 소득세랑 합쳐서 5문제 중에 최소 4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다 득점할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포인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뭐 과세 표준, 뭐 공급 시기, 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과세 대상,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가세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교재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많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소득세. 어떻게 보면 소득세가 가장 넓은 베이스일 수도 있죠. 개념상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출제 비중은 좀 낮죠. 4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GPT가 13회차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및 비과세가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사업소득 및 총수익 금액, 종합소득, 종합소득 금액 계산도 자주 출제. 과세 방법, 원천징수, 세율, 자 결손금, 이월 결손금도 꾸준히 출제된다. 그다음에 기타 항목들은 다소 적게 출제되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좀 잘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 제가 소득세 강의 그래도 제가 많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 편이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특히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총론 첫 번째 장이죠. 소득세 기본 개념 거기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잘 정리하시고 근로소득이 좀 중요하겠죠. 근로소득, 기타소득,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공제 중요하죠. 이건 연말정산 실무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내용도 좀 정리하는데 세액공제는 약간 실무 쪽에서 더 정리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 및 신고 납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 마찬가지 교재 뒤에 문제 풀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세법 파트는 문제 풀고 다시 지문 정리하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지문 확인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무 문제를 이제 분석해 볼게요. 먼저 일반 전표 입력 분석해 봤어요. 5문제 출제되죠? 그리고 3점 배점, 15점 배점으로 출제되고요. 총 13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요. 또 뭐 비용의 구분, 원천징수, 단기 매매증권, 외화결제, 뭐 사채 상한 등이 상한이 계속 출제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 계약금, 임차보증금, 자본적 지출, 신주 발행은 다소 적게 출제되었다고 분석하는데 사실 일반 전표 입력의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 우리가 5문제 중에 거의 뭐 5개 혹은 4개 반 이 정도의 득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 유형에 대해 여러분들이 분개를 할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다소 어려운 난도에 있는 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난도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생각해 본다면 유형자산의 처분 분개 또 뭐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사채 발행 및 상한 자본 쪽 항목이죠. 신주 발행, 주식 소각 그리고 자기 주식 거래, 자기 취득가 처분, 그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및 매도하는 증권의 취득, 단기 매매 증권 및 매도하는 증권의 처분 문제. 그 외에도 나머지 중요 내용들이 있겠죠. 뭐 대손 회계 뭐 등등, 어음 회계 등등 주요 포인트, 원천징수 뭐 이렇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 주요 포인트 내용들 잘 정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전산회계 2급, 전산 세무 2급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뒤에 있는 우리가 유형별 연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유형별 연습과 그리고 기출 문제들도 꾸준히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유형별 연습에 있는 것들 분계를 모두 유형을 풀 수 있을 정도로 대비해 주셔야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우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거의 5문제 혹은 4문제 이상은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는 주요 파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GPT가 분석하고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역시 5문제 1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유형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과세 유형으로 유형을 분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주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5문제 중에 5문제 거의 득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전표 입력은 5문제 중에 4.5점 득점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5문제 중에 4.8점 득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전산회계 1급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수준 차이가 좀 적게 나는 파트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또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우리가 분계를 일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처음에 과세 유형만 잘 잡는다면은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겠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 또 약간 까다로운 것들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간주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예정신고 누락부 확정신고 반영하는 문제, 자, 그 외에도 등등 조금 전산세무 2급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 있죠. 중간지급 조건부나 장기 할부 판매인지를 판단해서 분계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판단 문제,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주제들, 또 고급 주제도 잘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있는 유형별 연습 그리고 기출 문제들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거의 대부분을 득점할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정정하면 일반 전표 입력 4.2점 그래.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4.8점을 득점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4.8점이 아니죠. 일반 전표 입력은 그러니까 4.2문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4.8문제를 득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거는 이제 분석 데이터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주요 문제 유형, 수출 실적 명세서 등등에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갔어요. 13회차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서는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는 부속 서류가 의미가 있겠죠. 전자신고가 가장 많이 나왔다. 부가세 신고서, 지연발가산세 많이 나왔다.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수령 명세서가 비교적 많이 나왔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도 뭐 다소 출제되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는 나오는 거죠.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산세 관련돼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가산세가 좀 어렵게 나오면 전자신고는 안 나오는 거죠. 전자신고 2점 배점인데 전자신고가 나와버리면 이 부가세 신고서가 5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이 부분이 조금 약하게 출제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세 신고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의 다 득점할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돼요. 5점 혹은 7점의 배점인데 여기서 일부 틀리면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 트렌드는 부분 점수를 잘 안 주기 때문에 어쩌면 7점이나 5점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부속 서류가 3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겠죠. 부속 서류 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다음에 수출 실적 뭐 명세서, 우리 다 해봤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수령 명세서. 자, 그 외에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속 서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불공제 매입세액 아니면 공통 매입세 안분, 정산, 재계산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도 모두 풀 수 있게 다 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뭐 여기서는 13회차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뭐 패자원,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와는 비슷한 패자원, 매입세 공제 역시도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속 명세서까지 틀려버리면은 정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득점할 수 있는 점수가 매우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속 명세서가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잘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역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유형별 연습 잘 정리하셔야 되고 또한 기출문제들 잘 정리하고 입력하고 입력 시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 되겠죠.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5점 정도 최소 배점으로 출제되는데 일부 아주 작은 리스키한 실수가 나와가지고 점수를 뭐 예를 들어 감점 1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5점을 감점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계획했던 거랑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주의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이죠. 결산 자료 입력 역시 5문제가 출제돼서 15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겠죠. 자, 결산 자료 입력 역시 GPT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결산 자료 입력 역시 여러분들이 이 15점 중에 거의 15점을 다 득점을 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은 한 번이라도 기출이 됐다라면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발생, 대손 설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외화 환산, 현금 가부족 정리, 선급 비용, 법인세가 자주 출제됐다. 부가세 정리, 소모품 정리, 무형자산 상각, 퇴직급여, 유동성 대체는 다소 적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결산자료 입력은 모두 다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강의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시청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리마인드 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결산자료 입력 한번 생각해 보죠. 수동결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단 손익의 결산 정리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소모품에 대한 정리 이 5가지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한다면 뭐 간혹 선수수익 같은 거 못한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전산세무 2급은 합격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잘 틀리거나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다시 이론 내용들 아니면 강의 내용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현금 가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 항목의 정리죠. 예, 그들도 잘 정리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평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우선 상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외화 환산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평가 이 3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짜투리들, 기타 유동성 대체. 네, 유동성 대체가 뭐 장기 차입금이 우리가 뭐 누구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러니까 즉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 이렇게 대체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반대 유동 부채가 비유동 부채 혹은 비유동 자산이 유동 자산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자동결산 넘어가 볼까요? 자동결산은 대손 설정, 대손에게 대손 설정, 퇴직급여 설정,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 그러니까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죠. 기말재고자산 입력할 때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모손실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감모손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바로 비정상 감모손실에 대해서는 수정분계 12월 31일 날 일반 연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기말재고자산 결산창에 입력은 실제 재고자산을 입력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법인세 등등이 바로 여기 자동결산과 관련되어 있겠죠. 언급한 것들 모두 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면서 아 그렇지 이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동결산한 다음엔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득점으로 인정을 받겠죠. 마지막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연말정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 연말정산은 이제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15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죠. 두 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는 잠시만요. 자,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이제 사원 등록. 그러니까 부양가족이라 할까요? 그냥 부양가족. 그러니까 인적 공제하는 거. 아니면 급여 자료 입력. 과세, 비과세 이런 거 우리 공제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세 가지 유형.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 둘 중에 하나가 5점으로 나오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10점 만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나오는 거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은 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매번 나오는 거. 거기에다 이제 뭐 연금, 저축, 뭐 기부금, 월세, 주택 차입금 이런 것들도 간혹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항목에 대해 잘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연말정산 역시 부분 점수가 있지만은 만약 칼채점이 들어간다. 칼채점은 언제 들어가냐? 그러면 문제가 좀 쉬웠을 때. 칼채점이 들어가면 부분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몇 개를 틀리다 보면은 거의 10점을 다 감점을 당할 수 있는 되게 리스크가 큰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연말정산 내용들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뒤에 있는 유형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 보시고요. 좀 자주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또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즉 10점짜리는 우리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등 여기서는 우리가 한도가 있는 것들 뭐 안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복 아니면은 체험학습비 이런 것도 입력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입력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원 등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급여 자료 입력이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 설명을 잘 들은 다음에 따라서 잘 입력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그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예요. 세법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입력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 약간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 입력을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은 또한 24년도에 우리 또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조금 입력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숙달 안 되신 분들, 지금쯤은 숙달이 좀 많이 되셨겠지만 숙달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입력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3회 기출문제를 가지고 GPT한테 115의 예상 문제 어떤 게 중요할 수 있냐 핵심 정리 사항을 요청을 하는 지금 데이터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또 주요 학습 주제 체크 포인트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원가 회계, 재무 회계, 재무 상태표, 뭐 유가증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충당부채, 수익인식, 회계 오류 수정, 자산과 부채 이런 항목들 다 정리가 필요하다. 원가회계, 원가의 개념의 분류, 제조 원가, 공손, 정상원가 계산, 보조부 원가의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서, 작성,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매입매지원 피임령, 뭐 신고 및 납부, 소득세에 대해서도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 방법,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연말정산 항목, 결산, 현금가부족,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자수익, 뭐 이자비용, 대손 설정, 법인세 등이 이제 나온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최근 5회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한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숙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론과 실무를 연결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계산 문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GPT가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GPT가 예측하는 게 모두 맞지는 않거든요. 간혹 틀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GPT는 아직까지는 분석이 나온 결과를 모두 다 신뢰할 수는 없는 상태. 그래서 약간 전문가의 어떤 분석이 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회계 내용, 그러니까 우리 전산 세무이금, 뭐 전산 회계 1급, 이 회계 데이터 말고도 뭐 다른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관심 있는 분야,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데이터들도 집어넣고서 많이 좀 GPT를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PT 이거 제가 한 GPT를 가지고 제가 촬영을 해갖고 옮겨놓은 거예요.
영상 촬영을 위해 그 최신 버전이잖아요. GPT 4.5 그러니까 최신 버전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고요. 근데 이런 최신 버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약간 오류는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아직은 전문가의 판단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GPT가 판단한 것만 믿고 하기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주요 핵심 정리 사항인데 이게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D-7이다. 어떻게 나는 시험을 대비할까? 자, D-7일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론에 대하고 실무에 대한 거, 전산세무에 대한 내용들은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뭐 풀거나 뭐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6회 기출문제 최소 5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 보시면은 우리 전산세무 2급 2024 기본서 뒤에 본 기출문제 5회분 있어요. 그 5회분과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114회죠. 114회 기출문제는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걔까지 합치면 딱 6회가 되겠네요. 6회분 기출문제에 대해서 최소 5번 이상을 반복해서 푸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실무 문제는 반드시 입력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특히 연말정산이나 부가세 신고서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시험이다 생각하면서 실무 문제 입력을 다 하시고 그다음 이론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5번 중에서 최소 2-3번, 3번 정도는 실무는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건 다 아니까 그 후로 이제 복습할 때는 이제 실무 문제를 안 풀고 틀린 것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고요. 그 자주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 정리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막 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네. 그런데 이건 GPT도 그렇고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종합원가 계산 문제를 내가 못 풀겠어. 근데 이게 중요하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다시 이런 문제 계속 틀린다면 다시 기본서 앞에 이론 내용 다시 정리하고 복습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연습하고 정리하는 과정도 있지만 내가 약한 부분을 찾는 거고 그다음 그 약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피드백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수정하고 반복 재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3개는 이제 시험 직전에 하는 거고요. 이 2개는 시험 당일날의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먼저 준비물을 먼저 본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기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뭐 계산기 없어도 되고 또 뭐야? 가방 없어도 되고 핸드폰도 없어도 돼. 그러나 신분증과 수험표는 없으면 시험을 못 보니까. 수험표 출력하시고 그다음에 신분증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신분증은 딱 3개.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신분증 반드시 좀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신분증이 없다. 왜 없냐? 그럼 지갑에 넣고 있는데 분실했다 그러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등록 이제 여러분들이 주민센터 가셔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나온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뭐 그런 일까지는 안 생기기를 바라야 되겠죠. 예, 어쨌든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시험 시간 그리고 시험 장소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12시 반부터 이제 14시까지 1시간 반, 90분 동안 시행을 하는데 12시 반에 맞춰가면 안 돼요. 입실 시간 확인하시고요. 보통 20분 전에 입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시 40분까지 입실을 하는 거니까 최소한 12시 20분 전까지는 시험 장소에 도착은 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려면 12시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입실을 완료해야 되겠죠.
시험이 예를 들어서 12시 반에 시작한다 해서 12시 반에 맞춰가면 시험 못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할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봤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다 보면은 이 어떤 시험 보는 거에 대해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제 순서가 우리가 이론 문제가 먼저 있죠. 근데 이론 문제 먼저 풀지 말고 실무 먼저 풀고 이론을 나중에 푸세요. 왜냐하면 이론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찍기라도 가능하니까. 하지만 전산세무 2급은 90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이 부족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특히 입력이 좀 미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시간 부족이 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날 당일 당황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손을 들고 감독관한테 어떻게 요거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야 돼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리를 행사해 줘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뭐 시험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뭐 다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감독관한테 즉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 또한 시험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 하면 거기는 이 감독관의 재량이거든요. 재량에 의해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퇴실해서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90분 정도 뭐 이렇게 화장실 안 가는 요령, 그러니까 뭐 시험 직전에 물을 막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물을 좀 소량으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 60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 만한데 전산세무 이거 90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합격 전략을 제가 따로 설명드리죠. 이론 때도 설명드리고 실무 때 설명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이론 문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산세무 2급은 30점 중에 12문제 이상 맞춰라. 그냥 24점. 그렇다면 역산해서 본다면은 최소 우리 합격 점수인 7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46점만 실무에서 득점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관건은 여기라 그랬어요.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 이 세 개. 다시 말해서 얘가 어떤 거죠? 바로 우리 전산회계 1급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체 45점이란 말이에요. 합쳐서 15, 15, 15. 이 중에서 36점 이상은 득점해야 돼요. 36점이라 그러면 최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벌써 얼마? 60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와 연말정산에서 합쳐서 10점 이상, 얘가 25점이죠. 10점 이상만 득점하면 합격, 이 안정적으로 합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전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일반 전표는 잘 못 풀어. 한 절반 맞춰. 메인 매출 입력 뭐 예를 들어 3분의 2, 결산 3분의 2 맞춰. 이런 상태에서 이론도 절반밖에 못 맞춰. 이런 상태에서 나는 부가세 신고서랑 연말정산의 승부 보겠다. 이거 25점 중에 난 25점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분 점수를 잘 인정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론이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24점이라 그렇죠. 만약에 20점을 맞았다. 20점도 10문제에 맞은 거죠. 그럼 실무에 50점을 맞아야 돼. 그럼 여기 현재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맞으면 되는데 내가 뭐 플러스 4점을 더 맞아야 돼.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서나 연말정산에서 플러스 4점을 더 맞추던지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 4점을 더 맞춰야 되는데 그럼 하나 이상의 득점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을 받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학생 아니면 빨리빨리 합격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론 문제가 강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정말 최소 10개 이상 맞춰야 돼요. 20점은 맞아야 돼요. 이론이 만약 절반 낮다. 그럼 정말 합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D-7일이에요. D-6일, 5일, 4일, 3일, 2일,
제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 내가 시험 전에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번만에 들어서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 설명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15회 전산세무 이거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